깜빡했네. 어떻게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어떻게 복습하실 때 동영상 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오른쪽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봅니다. 갑이 을한테 증여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을한테 증여는 했는데 매매는 없죠. 근데 등기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서 을 등기에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어떤 원인으로 당신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라는 등기 원인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매매계약서를 냈기 때문에 을의 소유권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으로 등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매매한 것처럼 등기가 바뀌었죠. 근데 매매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꾸며 이게 통정의 표시예요. 통정의 표시에 따른 의사 표시죠. 자, 매매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죠.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면 문제 있는 등기라도 우리 대법원은 무조건 유효로 봐줘요. 그래서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이 을에게 증여했다. 근데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는 매매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는 문제 있어요. 하지만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관계 부합 법리에 따라 문제 있는 등기라도 실체,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면 무조건 유효해요. 이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실체가 있죠. 실제를 채로 읽어봐. 실체가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 등기 유효 있을 유 소유권 취득. 그래서 양으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예요. 동그라미 기억이 별 3개야. 죄송. 기억이 별 3개. 그럼 1번도 어차피 1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로 끝나요. 그러면 실제 동그라미 하는 거야. 실체가 있구나. 제를 채로 읽어요. 실체.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매매라는 등기 원인으로 을한테 등기 박혀도 을 등기 유효. 자, 시험은 주로 기억으로 나와요. 기억. 갑이 지 토지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근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줍니다. 자, 증여에 동그라미 하겠죠?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자, 이게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통정의 표시 있죠? 통정의 표시에서 증여는 숨겨진 은닉 행위로 유효.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장 매매로 무효. 을 유효니까 소유자. 을이 병한테 팔았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병 소유권 취득 여부는 앞놈을 봐요. 을 소유권 있죠? 그대로 승계 취득. 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소유자. 따라서 갑은 이 병을 상대로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통정의 표시 왕별자리 20번 나왔어. 20번 통정의 표시 은닉행위. 제가 이걸 해야 은닉행위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언급만 해드렸어요. 이제 5월달에 제대로 할게요. 은닉행위 안 했어. 3월달에. 왜 이걸 먼저 일단 실체관계 부합을 드려야 되니까. 방금 한 건 잊으세요. 자, 맛만 본 거요. 자, 무효등기 유효 갑니다. 무효등기 유효. 자, 이것도 잘 나와요. 별 3개짜리. 무효인데, 우리 유효한 등기로 재활용 해봅시다. 이게 무효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한다고 해요. 유용. 흐를 유, 사용할. 사용해보자. 재활용해보자. 그러면, 무효등기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표제부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권리등기 상란이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개로 나누는데 중요한 건 표제 비용이 잘 나와요. 자, 봐봐요. 건물이 멸실했어. 멸시 건물. 근데 이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는데 건물이 멸실한 후 새로 건물을 올립니다. 이 새로 올린 신축 건물의 기존 보존 등기를 재활용할 수 있느냐?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할게요. 갑 건물이 있었어요. 갑. 근데 이 갑 건물에 갑이 소유권 첫 등기, 보존 등기를 딱 박아놨죠. 첫 등기가 보존 등기죠. 그런데 이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 멸실.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건물이 사라지면 여기에 있는 소유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존 등기는 건물이 멸실된 순간 소유권 사라지고 소유권 등기도 당연히 무로 날아가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문제는 갑이, 기존 소유자인 갑이 이 건물이 이제 사라지죠. 맨 땅이죠. 거기에다 새로 똑같이 건물을 올려요. 이게 바로 신축 건물이죠. 그러면 새로 건물을 올렸어. 같은 자리에 설계도도 똑같아요. 건물이 똑같아. 쌍둥이야. 그러니까 갑은 원래 무효 등기는 말소하고 새로 올린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박아야 돼. 정상적인 거. 근데 갑은 굳이 건물이 똑같은데 이거 말소하고 새로 또 등기 박으려면 돈이 좀 들죠. 등기 비용이. 그래서 갑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 기존 건물이나 새로 올린 신축 건물이나 누가 봐도 똑같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건물에 있는 보존 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그냥 같이 쓰자. 이게 무효 등기를 재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유용이라고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법원이 이건 안 되게 해요. 그래서 결론에요. 멸실 건물에 박혀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절대 유용할 수 없다예요. 외우는 거예요. 보존 등기 절대 유용 안 됩니다. 이거 외워주면 돼요. 별 3개예요. 자, 1번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재활용, 유용할 수 없다. 동그라미. 민법 항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기억도 별 3개. 같은 내용을 좀 어려워요. 자, 기존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 후 건물이 신축됐죠?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고 건물이 신축됐구나 느낌이 왔어. 그러면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새로 올린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유용할 수 없듯이 새 건물 등기로 효력이 같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1번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주로 1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줘요. 한 4번 나왔으니까. 자, 넘깁니다. 이제 우리가 등기 청구권 아주 중요하죠. 등기 청구권은 정말 잘 나와요. 자, 등기 청구권은 사람 대 사람이죠. 매수인 을이 갑에게 등기 박으러 갑시다. 사람 대 사람. 등기 신청 절차에 매수인 을이 갑한테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 대 개인이가 사법상 권리. 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둘이 손잡고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가서 등기 좀 박아주세요. 신청하니까 공법상 권리. 자, 기초고.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첫 번째 교재 보면 법률행위, 매매를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양글의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 제목은 볼 필요 없고 첫 번째 법률행위 매매 볼 거예요. 자, 봐요. 매수인의 을에 갑에 대한 왼쪽 놈 갑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매수인은 을은 채권자죠. 그래서 제가 채권자가 주세요 하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을은 아직 등기 받기 전에는 매수인은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 자, 그러면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저것도 보이게. 을은 매매를 통한 매수인.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채권적 청구권인데 채권은 돈 빌려준 채권이든 등기 청구권이든 채권은 10년 지나도록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소멸시효로 날려버려요. 자,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돈 갚아 하지 않으면 내 돈 받을 채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가는 거.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은 소멸시효 이게 나오죠. 매수인이 을이
매도인 갑으로부터 인도받아서 이 토지 건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뭐하고 있대요? 점유. 이게 이제 두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주로 매수인이 이 토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주로 인도 사용으로 나오지만 줄여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받아서 사용하죠?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키는 거예요. 너 돈 갚고 해야지. 근데 왜 안 했어? 10년 지나도록. 소멸 이거예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되던 게 스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즉 점유하고 있다면 이걸 권리 행사로 봐요.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요. 자, 이렇게 올 거예요.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10년이 지나도록 등기 주세요. 지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예외가 나와요. 대원 판례. 매수인이 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즉 점유하고 있다면 그걸 권리 행사로 봐서 권리 행사하면 그 기간 중에 진행 안 시키거든요.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외우시고. 두 번째. 자, 의리. 지가 점유하다가 인도받아서 같은 말 점유하다가 팝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 제끼죠. 이걸 처분했다고 하죠. 처분해서 의리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다가 병한테 매매로 처분해서 병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진이 이사 가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냐 마느냐인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인도받아 사용하지 않죠. 팔아 제꼈으니까 이사 갔으니까 이 땅이 없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제는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소멸시효 이제는 진행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예외를 둡니다.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즉 넘겨줬다 하더라도 얘 입장에서는 점유를 상실했죠. 이제는 넘겨주고 이사 갔으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자, 정리합니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래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하지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 행사로 봐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이건 예외예요.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병한테 처분해서 병한테 점유를 승계시켜줬어요. 그러면 점유를 넘겨줬으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점유 상실했죠? 원래 점유 상실하면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역시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이 처분을 권리 행사로 봐버려요. 자, 이유가 있어요. 예전 60년대는 6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 민법이 만들어진 해요. 그 전에 일본 민법을 썼어요. 일본 민법 제1제 시대부터 60년까지는 매매의 경우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먹어요. 60년에 법이 바뀌어서 186조가 들어온 거예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예전에 일제시대든 조선시대든 집문서만 등기지 등기라는 걸 몰라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당사자가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매매를 통해서 의리 소유권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집문서, 땅문서만 받지 등기를 안 박고. 자, 시골 사람들은 등기라는 걸 몰라. 10년 후딱 가죠? 그러면 매수인이 10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박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예의를 첫 번째 뒀어.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팔아. 중간에. 그런 일 많겠죠. 전매. 또 집문서, 땅문서만 넘기고 서로 등기를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 상실했으니까 이제는 10년 지나면 당신 등기증은 소멸시효 날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해도 그때 시골 사람들이 과도기죠. 법이 바뀌어서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하게 등기 안에서 더 소멸시효로 이 처분해서 한 경우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법리를 깬 거예요. 매수인의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만큼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시골 아버지를 위해서
다 소멸시 안 걸리게 한 거예요. 왜? 법의 과도기적 측면을 대법원이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노름할 때 예전에 아버지들 노름할 때 집문서 가지고 가잖아요. 당문서. 근데 문서 주면 소유권 넘어간 거예요.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넘어간 시절이에요. 예전. 그래서 법이 이제는 등기래 소유권 주면 시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민법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법의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대법원이 점유하든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든 무조건 매수인 만큼은 소멸시 안 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을 뜻한 병이 소유권을 등기를 얘가 소멸 안 해야 등기를 가져오거든요. 현 소유자 병정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이유 몰라도 되죠? 외우면 되는 거야.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자, 이놈이 정답 지문이요.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든 둘 다 절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외우는 거야.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파라제께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든 절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등기청구에서 가장 중요해요. 왕별할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양거래 1번, 동그라미 1번.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은 채권자죠. 이것도 5번 나왔어요. 매수인의 등기청구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면서 5번 나왔어요. 채권적 청구권. 자,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등기청구권 행사하지 원래 소멸시 날라가는 거야. 이건 시험 안 나오고. 자, 기억 니은이 왕별이에요. 기억 니은 왕별. 자, 원래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등기청구권 날라가야 되는데 기억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죠.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같은 말이에요. 권리 행사하고 있네,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절대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절대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자, 이거보다 더 장난을 잘 치는 게 니은이죠. 니은도 왕별. 이 점유하던 매수인들이 제3자 병에게 이 토지를 처분해서 병한테 점유를 승계시켜줬어.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 을 입장에서는 병한테 팔고 이사 갔으니까 점유를 상실했지. 그렇더라도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리지로도 나오고 진행으로도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은 단어가 2글자니까 걸리지 않는다. 4글자, 걸리지 3글자. 그래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요. 진행하지 않는다 같은 말. 그래서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파라제께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왕별이에요. 왕별. 자, 작년 정답 지문이죠. 또 34회. 밑줄 있죠? 맨날 나와. 맨날 정답 지문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걸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쫙 귀퉁이. 그 딴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흘러가. 자, 이제 두 번째 양거래 2번. 이건 우리가 1월 달에 한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읽고 내가 머릿속으로 가부를 그려야 돼요. 매수인 명의 등기 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됐네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림 그려보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됐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어.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을 매매가 일어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후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됐으니까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당연 복귀하죠. 따라서 매도인 갑의 오른쪽 놈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효 등기는 말소 대상이죠.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 대해서 야, 너 임마 매매가 무효해서 네 등기 무효야. 무효 등기는 말소해야 돼. 매도인 갑의 오른쪽 놈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거예요. 즉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아까 매수인은 주세요. 매수인은 채권자. 매매가 등기 후 무효 취소 해제되면 매도인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등기 청구하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시험은 소유권 안 나와요. 이건 머릿속에 계산해야 되고 이게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그렇게 나와. 그러면 계속 했죠. 물권의 이유는 너.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갑 매도인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등기 청구하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방해 제거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니까 물청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겠죠. 아까 채권만 소멸시효 걸리지. 그래서 소멸시효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기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기술. 이게 어려운 분은 무조건 등기청구 앞에 말소라는 두 글자가 뜨면 찍어요. 99%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어떻다고요? 등기청구 앞에 말소라는 두 글자 반 뜨게 돼 있어요. 이전 등기청구권 이전자는 거의 안 들어가요. 이전은. 하지만 말소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소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볼 거 없이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을 찍어요. 왜? 말소는 소유자가 무효등기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요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소유자라고 생각하세요.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 앞으로 기술 들어가야 되기 쉬워요. 기술 들어가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말소라는 두 글자가 보이구나. 동그라미 빵 하고 너는 물권적 청구권이지 절대 채권적 청구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이 정답 지문이요. 이놈이. 채권적 청구권이 4개. 물권 청구권 이거밖에 안 나와요. 말소밖에. 그러니까 다음 중 등기 청구의 성질이 다른 것은 그건 볼 것도 없어. 말소만 찾아. 5개 지문 중.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 나면 아 말소구나. 소유자가 말소 요구하겠구나.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에 대한 너는 물권적 청구권이겠구나.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로 끝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이거 별 3개죠. 자, 매수인명의 등기가 된 후, 즉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갑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됐죠. 그러면 아까 했죠.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을한테 넘어간 부동산 물권은 당연 복귀. 말소 등기 없이 187조 거기 잘 나오고 여기 따라서 매도인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어디 동그라미 말소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말소 거기 동그라미 하고 괄호는 머릿속을 계산해야 돼. 매매가 무효 취소 해지로 날라갔구나.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이니까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복귀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인의 오른쪽 놈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은 누구다? 채권자다. 매도인은 소유자다. 소유자다. 채권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인지 저기 봐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는 청구하는 이놈이 채권자면 채권적 청구권, 이놈이 물권자이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된 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매도인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채권자주의에서 말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로서 무효 등기를 소유권에게 물청으로 말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게 가장 정상이에요. 왜? 이것도 엄청 나오잖아요. 원인행위 실효한 부동산 물권은 당연 복귀. 이걸 읽고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공부 방법이고, 근데 이게 어려운 분이 계셔. 그러니까 기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기술. 등기청구 앞에 말소가 뜨면 무조건 볼 거 없이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가 아니다. 말소의 동그라미 빵하고 너 소유자가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런 식으로 기술 들어가도 돼요. 예외 없어요. 하나 있는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저당권에서 나와요. 예외가. 말소가 붙었는데도 물청이 아닌 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진정명의 이전 등기. 이건 안 중요한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계속 뜨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아이고 길어라. 뭔 소리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뭘 등기 원인으로 해요?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박을 때는 등기 원인을 기재한다겠죠. 등기부 등본에. 보통 매매, 증여, 상속을 기재하겠죠.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오늘 이해하고, 자, 갑을
을 등기.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아요. 병 등기.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아요. 계속 3자가 나오죠. 등기 넘어갔어. 자, 현재 등기 명의는 정이에요. 그런데 갑을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다고 해봐요. 무효 취소에 날라갔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니까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정 등기도 무효. 무효니까 얘들은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을한테 판 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애초에 매매가 무로 밝혀지면 무효 취소 해지로 날아가면 우르르 무너져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들은 소유자가 없죠. 무효 등기는 말소시켜야 돼요. 등기부등본에 얘가 소유자 돼 있으니까 실체는 얘가 소유자인데 그래서 실체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양거래 2번 제목이 있죠. 그게 무효 등기 때 나와요. 실체는 갑 소유인데 아까 매도인 소유인데 등기는 을로 돼 있죠. 매수인 명의로. 그래서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게 그 제목이 있는 건데 실제 시험에 그건 안 나오니까 제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이제 진정명의 봐요. 갑이 실제 소유자인데 등기부등본상은 현재 등기 명의인 정이 소유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갑 입장에서는 이 무효 등기를 다 말소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에서 찍 그거야 등기부등본상 갑이 소유자로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일단 전화하죠. 을 사정 얘기해서 말소 좀 해줘. 협조해주면 되니까 공동신청 말소도 평 이런 사정으로 말소해야겠어. 정 말소 좀 해야겠어. 근데 얘들이 쉽게 말소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얘들은 당연히 소유권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소송으로 결국 가는 거예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고 병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고 정 상대로 세 놈을 픽으로 잡아 소송을 3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병으로 다 말소시켜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세 놈, 10놈 있을 수도 있죠.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만약 100놈이다. 거래가 100명 튀었다. 그러면 100명한테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거.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세 놈만 나와도 힘들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런 갑의 고충을 헤아려서 판사님 저요 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우디 가서 언제 올지 모른대요. 이놈 칠레 가서 언제 갈지 모른대요. 아우 저 원래 새 놈 잡고 소송 걸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렇죠. 힘들죠. 우리 대법원은 항상 국민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법률안을 전개할게요. 세 놈 중 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패세요. 그러면 을병 정중 누구를 패라고 해야 돼? 현재 등기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정 한 놈만 상대로 소송 걸면 돼요. 자,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인 이 한 놈을 상대로 얘들한테 원래 다 말소시켜야 되는데 말소 대신 이놈한테 이전 등기를 박으세요. 자, 봐요. 현재 등기명인 정을 상대로 말소를 시키래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래요.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정한테서 넘어오려면 이 이전 등기 원인이 기재돼야 돼요. 보통은 매매 증여 상속인데 매매한 적도 없죠. 상속도 아니죠. 중요하다고. 판사님 그러면 정한테서 나한테 이전됐다는 등기부등본상 이전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등기 원인을 뭘로 기재해야 돼요?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 박아오래요. 등기 원인 안 박아오면 등기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친절하게 이걸 박아.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이렇게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제가 등기소에 다 얘기해 줄게요. 이게 바로 등기 원인을 진정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다. 이게 등기원으로 돼서 이전 등기를 박으면 돼요. 그래서 말소 대신 각 말소한 대신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한 놈만 패서 이 놈으로부터 이전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박으면 등기부등본상 갑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진정명의 이전 등기 이렇게 줄여서 읽을 거예요. 이제 진정명의 이전 등기는 언제 하느냐? 등기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말소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이전 등기냐는 말소 청구하고 이전 등기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만 여기서만큼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말소 대신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하는 대신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한다는 얘기는 말소하고 이전 등기 여기서는 같은 말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우리 통정의 표시에서 갑은 을에게 통정매매 가짜니까 을등기 무효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세트가 뜬다는 얘기예요. 등기 말소하고 진정명의 이전 등기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 같은 말. 앞으로 실명법에서 똑같이 나와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가 한대요? 소유자가 해. 소유자가 말소도 청구하고 말소니까 이게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는 소유권에게 물권도 청구권. 물권 청구권이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채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명의 이전 등기예요. 진정명의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진정명의 이전 등기는 굳이 별 안 해도 돼요. 별 하지 말고 눈에 띄게 하려면 노란색을 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소유자는 각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외에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현재 등기명인 이건 한번 나왔어요. 현재 등기명인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 상대로? 현재 등기 명의 정을 사 한 놈만 패서요. 판결 한 놈만 현재 소유자로 등기받게 이놈 상대로 말소 대신 이게 중요해요. 말소 구하는 외에 등기 말소 청구하는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기억. 따라서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이냐 물권이냐는 청구하는 놈이 소유자냐 채권자냐 결정되죠. 그러면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한 놈 채권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야 소유자. 말소 청구도 소유자가 하니까. 그래서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게 한. 그래서 소유자가 하면 소유권에게 한 물청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 결국 1, 2, 3을 보면 양가로 1번은 매수인, 채권자, 채권적 청구권.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은 매도인, 복귀한 소유권으로. 자, 이놈도 말소 대신 이전 등기하죠. 진정명의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고 있든 팔아제껴서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만큼은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저거 합쳐서 10번 넘게 나왔어요. 10번. 맨날 정답지문이야.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있고 정답지문 왕별 반드시 외워요. 지가 점유하든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요약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듣는 거예요. 따라하고 한번 외워집니다. 자, 오늘 추정력까지 해야 돼요. 추정력까지. 앞으로 10분. 자, 1월달에 다 한 거야. 자, 봅니다. 추정력 물적 범위.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자, 일단 한 번은 설명해야겠죠. 자,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소유자로 등기 박힌 이 등기에 힘을 줘요. 일정한 사실이 있다는 걸 추정해주는 힘.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요. 등기법에서는 등기 여러 가지 효력이 있죠. 물권 변동의 효력, 추정력, 기타 몇 개. 근데 민법은 추정 몇 개 안 나. 추정력. 그래서 이제 가는 거요. 당신은 동그라미 1번 등기된 권리가 당신한테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 동그라미 2번 등기 원인도 적법, 관련 절차도 적법 거친 걸로 추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했죠. 권리, 적법, 원인, 적법, 절차도 적법한 걸로 추정. 그 이 노란색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권리, 적법, 원인, 적법, 절차도 적법한 걸로 추정. 이 1번, 2번은 흘러갑니다. 이건 정답쯤이 될 수가 없죠. 너무 쉬우니까. 흘러가지만 잘라 5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 3번 안중에요. 만약에 을한테 저당권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을한테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당신한테는 저당권 있는 걸로 추정. 권리적법이니까 여기서 하나가 더 추정돼요. 자, 을이 소유권 등기가 아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박아놨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면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겠네요. 추정. 저당권 등기했으면 당신은 적법한 저당권 있겠네요. 추정. 이거 1+1이 개입돼.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겠죠. 부정성에 따라. 그래서 저당권이 박혀 있으면
채권도 있는 걸로 추정. 채권이 있다고 추정. 이건 하지 말고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저당권이 밖에 있으면 당연히 당신은 저당권이 있겠네요. 추정해주고. 그건 시험 안 나오고 당신은 채권도 있겠네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저당권 등기가 밖에 있으면 당신은 저당권이 있겠네요. 거기다가 채권도 있겠네요. 채권이다 추정. 자, 4번. 이제 4번이 별 3개예요. 4번. 여기 봐요. 잠깐. 순서가 바뀌었나? 여기구나. 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뀌었대요. 무슨 얘기일까?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뀌었는데 누구로부터 매매했대요? 3자. 3자는 당사자 아닌 3자죠. 대리인을 말해요. 3자로도 나오고 바로 대리인으로도 나와요. 그러면 대리인한테 사서 등기를 박았다. 그럼 대리 그림을 그려봐요. 갑을, 병, 을이 대리인. 병이 대리인하고 본인이 아닌 갑이 아닌 대리인하고 계약서 써서 자기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박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박혀 있는데 이놈은 본인한테 샀어요? 대리인한테 샀어요? 당사자 아닌 제3자 대리인한테 샀다는 얘기요. 근데 이 소유권 등기를 병이 박으면 당연히 당신은 소유권 있는 걸로 추정, 하나가 더 추정돼.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해줘요. 대리권이 있다고. 그래서 대리인한테 사서 등기를 박으면 저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해 줍니다. 구조가 똑같아. 저당권 등기를 박히면 당연히 저당권 있고 소유권 등기를 박으면 당연히 소유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저당권 등기는 채권이 있다고 추정. 당사자인 제3자 대리인 또 사람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이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당사자 아닌 3자로도 나오고 대리인도 나와요. 그러면 3자로 나와도 대리인한테 사서 등기 박으면 병한테 등기 소유권 이전에 박히면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그게 바로 4번 별 3개. 대리에 의한 매매 이렇게 나오면 더 쉽죠. 대리에 그래서 제가 더 쉬운 질문 박은 거예요.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대. 머릿속 그려봐. 을로부터 병이 샀는데 을이 대리인이란 얘기예요. 자, 병 앞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 바뀌었죠. 그러면 등기 추정력에 따라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이 있겠네요. 플러스 원 플러스 하나가 더 추정돼. 저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그래서 대리인한테 사면 등기를 박으면 저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외우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자, 이제 오른쪽 5번 여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되게 잘 나와. 5번. 5번 별 3개. 기억이겠네. 기억 별 3개. 자, 누군가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했어. 내 소유권 등기를 불법 말소했어. 그러면 내 소유권 물고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거야. 자, 봐요. 누군가가 내 등기를 불법 말소했죠. 그러면 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소멸됐다는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말소하면 여기만 밑줄 하면 돼요. 누군가 내 등기를 불법 말소했죠. 그러면 내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법 말소하면 내 권리가 소멸됐다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똑같죠. 내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말소된 등기의 맨 마지막 놈은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자, 누군가 내 등기를 불법 말소했어. 내 소유권 사라지지 않죠. 따라서 비록 말소됐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권리자로 추정된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그게 기억이에요. 자, 일단 기억 아니 5번 누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등기를 말소했어. 그럼 불법 말소 이 경우에는 내 물권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내 권리가 소멸됐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정 어려우면 내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같은 말이니까. 주로 니은이 더 잘 나와요. 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군가로부터 불법 말소됐네요. 자, 불법 말소.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말소된 등기의 최종 마지막 놈은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불법 말소되면 내 권리 소멸하지 않죠?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불법 말소되면 내 물건 소멸하지 않죠? 그것만 알면 이건 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 권리가 소멸됐다는 정령 인정되지 않는다. 회복 전이라도 여전히 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5번 이론도 잘 나와요. 자, 추정령 인적 범위 이거 왕별합니다. 양거래 2번에 동그라미 1번. 추정령에서 가장 많은 게 이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요. 자, 등기받은 매수인들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판 전소유자 갑이겠죠? 전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이 있겠네요. 필요한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전소유자 포함한 모든 3자에게 추정력이 미친다 그거예요. 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갑과 두 사람 사이 전소유자에게도 의리소유자로 추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까지 1번 왕별, 기억은 별 3개예요. 그래서 1번이 더 잘 나와요. 전소유자 거기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추정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소유자니까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죠. 갑과 을 사이에서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또는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추가합니다. 하나 더 해요. 이제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자, 봐봐요. 언제 추정력이 깨지느냐?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된 등기야. 한번 느껴봐요. 의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 등기 추정력이 언제 깨지느냐? 자,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서인데 매도인이 세종 대왕으로 되어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을 매도인이 슈퍼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보고 당신이 어떻게 세종대왕한테 땅 샀어? 당신이 어떻게 슈퍼맨한테 땅 샀어? 좀 깨버려요. 무슨 얘기냐? 사망자 매도인이 사망자라면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이라면 당신 이전 등기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매매하겠어요? 사망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허무,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은 사람이요. 허무인, 슈퍼맨으로부터 샀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 추정력,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 이런 거 추정력 깨집니다. 단어로요. 느껴졌죠? 매도인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깨집니다. 매도인이 실제하지 않아. 그럼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전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이게 의외로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이죠. 이전 등기 추정력은 동그라미 1번 별 3개.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 그러면 사망자의 동그라미 빵.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된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와요. 자, 묶어놓은 거예요. 지문 2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사망자로부터 격려됐거나 같은 말이에요. 허무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실제하지 않은, 그렇게 나와요. 실제하지 않은 우리 기출지문 허무인을 그렇게 내요. 허무인, 짧은 단어로 격려됐다면 당신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은 말이죠. 사망자로부터 격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됐다면 이전 등기 추정력은 깨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할게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들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대요.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여기는 범죄 흔적이 뭘까요? 중심단은 어디 잡고 깨지느냐 깨지지 않는다 판단할 거예요. 자,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죠. 자, 이해하면 돼요. 이거 이전 등기 원인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이렇게 읽어봐요. 매매계약서가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읽어요. 진정하지 않은 거란 얘기는 매매계약서가 진짜가 아니구나. 그럼 생각해봐요. 매매계약서가 짜가야 그러면 추정력 깰 거요 안 깰 거요? 내가 판사라면 깨야지. 계약서가 진짜가 아닌데 가짜 즉 위조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는 짜가다. 짜가란 얘기는 위조됐죠? 그럼 당연히 추정력 깨져야지. 결국 이전 등기 추정력 깨지는 거 이 2개예요. 사망자, 허무인,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네. 그럼 소수로 깨져. 이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사망자로부터 격려됐어. 깨져.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됐어. 깨져.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야 깨져. 이렇게 훈련하면 나중에 안 헷갈려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가등기는 건너뛸 거고 물권의 소멸도 혼동도 다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점유권부터 시작합니다. 점유권. 오늘 오후 기출은 186조 7조까지 냈어요. 186조 7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등기부터 낼 거고. 자,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는 점유권 1시간이면 전에 끝날 거고 1월달에 거의 다 했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소유권, 상린관계 확인할 거고 점유취득시 볼 거고 부합, 공유 아마 소유권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 지상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지상권까지 1월 강의 꼭 한번 듣고 오세요. 그래요. 좀 이따 점심 잘 드시고 시험은 잘 찍어봐요. 잘 찍어봐. 그래요.